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소장입니다. 자, 기다린 대가 가혹하다. 서울 30대 신혼부부가 사전 청약에 분노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사전 청약이 왔는데 왜 분노를 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정보만 믿고 기다렸는데 지금이라도 영끌에 집을 사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입니다. 그나마 직장과 거리가 가까운 의왕 청계와 성남 복정 사전 청약만 기다렸는데 당해 지역에서 접수가 마감돼 서울 거주자는 청약 기회조차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앞으로 나올 2, 3차 사전 청약도 마찬가지일 텐데 정보만 믿고 기다린 대가가 가혹하네요. 예, 이런 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30대 부부가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는 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끝까지 믿고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신혼부부 특공에도 많이 배정한다고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고 있었겠죠. 근데 신혼부부들이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신혼부부가 정말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그런 신혼부부들, 결혼한 예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결혼을 예정해 둔, 조만간에 결혼할 이런 분들도 다 여기 예비 신혼부부로서 신혼특공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미만이게 되면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세 명이 있든 다 신혼으로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 그러니까 자녀가 6세 이하인가요? 그렇게 돼서 한부모 가정인 분들도 지금 다 신혼특공에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지금 의왕 청계라든가 성남 복정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이런 지역에서는 당연히 당해에서 끝나죠. 이 당해 거주 마감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처음에 당해 지역에서 이제 그 비율이 있어요. 뭐 한 절반 정도는 근데 당해 지역에 주고, 그 다음에 뭐 한 30%는 또 경기도한테 주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20%는 기타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거주자한테도 주고 이런 식인데, 당연히 제일 먼저 해당 지역에서 인기 있는 곳들은 다 끝나버리겠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분양이 안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뭐 당첨되기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뭐 2차, 3차, 4차 다 마찬가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해당 지역,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아예 전입을 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선권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사실 만만한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경기도로 이사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정부를 믿고 기다린 내가 바보다 등의 반응이 나오며 박탈감이 심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사전청약 첫 공급인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청약 점수한 결과 3,955가구, 약 4,000가구 정도에 4만 명 신청했으니까 대략 한 10대 1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신혼희망타운이 1,945가구니까 배정은 많이 했는데 신혼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경쟁은 뭐 약하진 않습니다. 자,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15대 7, 15.7대 1, 그 다음에 신혼희망타운은 4.5대 1을 기록했는데, 자, 그 중에서 성남 복정일은 7.5대 1, 인덕원역 인근 의왕 청계에는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자,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경기도 및 기타 지역 거주자는, 그러니까 당해 지역이 아닌 경기도나 기타 지역의 거주자는 위례나 인천 계양이나 남양주 진접 등 세 곳 중에 한 곳에 청약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서울 도심에서 거리가 먼 데다가 경쟁률이 치솟을 전망에 당첨을 장담이 어렵다. 이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경쟁률이 엄청나게 세서 거기에 당첨될 확률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서 그거를 바라보면은 당첨이 된 사람들은 그나마 좀 괜찮다. 그런데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거를 놓치고 3기 신도시조차 당첨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낙동갈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겁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죠. 나는 당첨도 안 됐죠. 뭐 이도저도 구제해줄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공 임대 아파트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되고, 이 청약이라는 게 그냥 낙관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게 너도 나도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이런 고민들을 하겠죠. 자녀가 없어 당첨 확률이 낮은데. 자, 자녀가 없어 당첨 확률이 낮다는 얘기는 자녀가 있으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특공 점수가 올라가요. 1점, 2점, 3점. 자녀가 한 명 1점, 두 명이면 2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가 먼저 많은 순서 신혼부부부터 당첨 확률이 높게 되는 거고, 일반적인 예비 신혼이라든가 자녀 없는 신혼부부들은 사실상 다른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막차를 타야 할지 아니면 경기도나 인천으로 전세세를 하러 갈지 모르겠다. 자, 서울에서는 더더욱이나 힘들겠죠. 제일 마지막 순위니까. 그러면은 경기도나 최소한 인천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당해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순위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 것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게, 여기 보세요. 사전 청약을 위해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사를 가진 것은 조심해야 된다. 사전 청약 관계자는 본 청약 전까지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하는데 거주 기간을 채우기도 전에 본 청약 일정이 도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에 신청하는 건 사전 청약이잖아요. 사전 청약 이후에 본 청약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지금 21년도 7월 28일 날인가 진행했나요?
28일 날 이게 그 사전 청약을 했고, 내가 여기에 한 6개월 전에 전입을 했어요. 21년 1월 달에 들어왔어요. 예. 근데 본 청약이 22년도 9월로 확정났어. 그러면은 내가 21년 1월에 들어왔지만 본 청약 때까지 2년을 못 살았죠. 그러면은 박탈입니다. 사전 청약으로서 당첨의 지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사를 가는 것, 그거 만만치 않은 거죠. 왜 사전 청약은 됐지만 본 청약 일정이 확정되면은 2년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할 텐데 몰라요 지금. 정부 말로는 사전 청약으로부터 한 1년 정도 뒤나 뭐 이렇게 볼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 지금에서야 이제 움직이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이사도 못 해놓고 뭐 당해 거주자가 아닌 분들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실제 이번에 공급한 신혼희망타운 위례지구 경우 공기도민은 본청약 공급 때까지 경기도 2년 이상 살아야지만 본청약이 당장 내년 9월이기 때문에 이건 확정 난다 보네요. 위례지구 당장 9월이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도로 이사를 왔더라도 청약 자격을 못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실수요자들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려면은 전체 공급 물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인데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내가 점수가 엄청나게 높으신 분들 아니고서는 뭐 자녀가 다자녀인 분들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일반 신혼부부들은 당첨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하시고 이것만 하염없이 바라보시다가는 정말 계속 기회를 놓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전 청약 하시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글쎄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